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참 우리 시장이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제가 한 달 전이었던가요? 많이 가면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랠리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S&P 500은 6천 그리고 나스닥은 2만 이런 라운드 넘버를 한번 시도할 정도의 기운이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걸 얼마나 따라갈까가 관건이다. 이제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죠. 저는 여전히 이게 약간 음모론적일지 모르지만 미국 대선의 일정이 맞춰져 있는 여러 가지 이게 뭐 시쳇말로 마사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적인 지출을 통해서 실물 경기를 좀 붙잡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금리가 지금 이제 한 1년하고 한 4개월, 7월 달이니까 지금 1년하고 한 4개월, 3개월 정도 지났네요. 개월수로 보면은 한 15개월 정도 지금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5%대 금리, 그러니까 미국은 주택도 고정금리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주택 가격들, 미국 주택 가격들도 사실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 환경에서 크게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금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사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들도 조금씩 내려가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고금리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전히 경계해요.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경기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자인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미국의 근데 우리가 이걸 매크로라고 하는데 미국 경기가 또 연착륙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연착륙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노 랜딩 얘기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착륙 정도가 아니라 안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통제되는 수준에서의 경기 둔화 내지는 속도 조절 정도를 이제 연착륙이라고 보는 것이고 노 랜딩은 이제 경기가 안 꺾인다는 얘기죠. 이거 뭐 골디락스로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물가 잡히고 물가는 적절하게 잡히는데 경기는 성장한다 이 얘기거든요. 노랜딩은 제가 전에 얼핏 이런 얘기했죠. 이거는 동화책에나 나오는 얘기다.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골디락스와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론적인 얘기다. 과거에 한 번 정도씩 있었지만 그게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가 높고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고 그 고금리로 인해서 물가는 낮아지고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 활동 뭐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생산 활동도 위축되고 뭐 소비 활동도 위축되기 때문에 그게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경기 둔하고 반대로 이제 물가가 높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생산과 소비와 모든 지출까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보다 내일 물가가 제품 가격이 높아지니까 판매자들 제조업 기준으로 보더라도 혹은 서비스도 마찬가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오늘 살까 내일 살까 고민했을 때 내일 더 비싸니까 오늘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디플레이션의 경우는 반대죠. 지금은 저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제 조절해서 이제 물가가 완만하게 꺾인다. 이걸 디스인플레이션 구간, 과도기 구간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한두 번 제외하고는 경제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이제 물가 상승기였고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여기에 맞춰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처럼
고금리 환경에서 경기는 자연스럽게 둔화되고 그러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저는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여전히 여기 국면에 있다. 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둔화되는 위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의 상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 대선 앞둔 미국 시장의 상승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올라가면은 조금 현금화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미국이 제일 강한 시장인데 1등 시장에서 1등 시장을 보수적으로 이게 제 의견입니다만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보수적으로 보면서 그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추종 시장인 우리 시장을 과연 좋게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연말 뭐 좀 더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말 연초 시장을 아주 좋게 보지 않는다. 만약에 이제 계절적으로 미국 시장이 11월부터 12월까지가 시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 7할 정도의 확률로 사실 11월, 12월 시장은 괜찮았거든요. 나머지 30% 정도 3할이 이제 좀 부진했어요. 저는 올해 이쪽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계절적으로 강한 미국 시장이 연말 시장이 된다면은 우리 시장도 뭐 연말 그럭저럭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게 뭐 금투세 유예되고 하면은 좀 안도성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100% 현금화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 아직 현금화할 자리는 아닌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된다. 아직은 주식 포지션이고 미국도 아직은 꺾이지 않았으니까 유지인데 미증시가 조금 이제 미국 대선 이후든 어쨌든 이 상승 흐름이 좀 크랙이 예를 들어서 S&P가 여기 넘어갔는데 넘어갔다가 깨지면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 중요한 이런 자리가 넘어갔다가 깨지면 이런 자리가 매도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올 때 미국 주식들도 좀 파시고 국내 시장도 더 강한 미국 시장이 경계 신호가 나오면은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움직임이 아니겠느냐인데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속 터지는 시장이에요. 자, 제가 좀 답답하지만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수예요. 물론 종목들이 차별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뚝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어. 뚝뚝뚝뚝뚝. 수렴 중이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로서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다는 것은 포지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포지션의 변화가 불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냥 가만히 있는 시장이에요. 그냥 들고 있는 것들 들고 계시는 시장이에요. 제가 여기 어딘가에서 몇 달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했죠.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를 강요하는 시장이다. 왜냐? 시장으로 봤을 때 뭔가 시황 움직임으로 주식들을 밀어 올려주고 혹은 더 강한 데미지를 주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따라서 부간 수익률이 나뉠 정도인 거죠. 그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장세는 이러고 있고 해당 구간에서 과대 낙폭했던 2차 전지는 반등 한번 줬다가 막 상단 때리고 또 기간 조정 가는 또 눌림이 나오기 시작했고 반도체 여기서 처박혀서 내려와서 지금 하반 경직 나오고 있고 해당 구간에서 좀 과열 들어가 있었던 뭐 화장품, 전력망 이런 주식들 좀 쉬고 있고 오히려 실적 섹터에서 과열 들어 조선주들 조정 반락 나왔다가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힘주고 있고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방산 그리고 기술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뭔가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바이오 몇몇 종목들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구간 전략은 여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별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매일매일 주식을 특히나 좀 가까이서 시세를 지켜보시는 분들, 매일 HTS를 키고 혹은 장중에 시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분들은 주식을 좀 깊게 가까이 다가서서 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날의 시장 등락을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날의 시장 등락을 모두 느끼고 계시지만 사실은 구간이 변화가 없어요. 구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날의 시장 등락이 대체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 공회전하고 있는 거죠. 공회전. 장은 열리는데, 시동은 걸려 있는데, 뭐 안 해. 별거 없어. 가도 일부 아주 소수의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이렇게 공회전할 때 뭔가 많은 액션을 취하면 소위 얘기하는 현타가 와요. 나 이거 뭐 하는 거지? 어제 A라는 주식을 팔고 이거 답답해가지고 B라는 주식을 옮겼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내가 더 잘 깔을 거라고 생각한 B 주식은 또 내려가고 내가 판 주식은 올라오고 그래서 다시 또 일로 갔더니만 또 한참 지나 여기 또 내려오고 이건 또 올라오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구간 전략이 별로 변함이 없는 공회전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큰 의사결정 내지는 좀 과도한 회전을 주의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뭐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본질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지금 단기적인 시황은 뭐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투세 유예가 빨리 나와야 돼요. 어제 이제 재보궐 선거했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내일이라도 나와줘야 돼요. 어제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민주당 지도부로 넘어가 있는 금투세 유예 발표가 나와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시켜주면 지금 우리 예탁금이 50조가 위협받았어요. 지난주에 50조 밑으로까지 또 내려올 위험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전율이 20%대 28%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침체 시장이에요. 예탁금이 빠지고 회전율이 빠진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기대치가 없을 때 혹은 자산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탁금 감소, 회전율 감소. 이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파니까. 외국인이 지금 물량을 계속 빼고 있죠. 이탈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금투세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큰손 개인들은 주식을 계속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큰손 개인들이 아니라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인 거래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죠. 그럼 기관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주식을 비싸게 올려 사줄 이유가 없죠. 기관들 단타나 치고 있죠. 이게 지금 너무 늦었다. 사실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저는 이 시장을 시한부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빨리 발표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속이 터질 지경인데 그나마 이거라도 나오면 단기적으로 조금의 안도성 랠리라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뭔가 주식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면서 팔거나 혹은 손실인 분들 손실을 좀 꽤나 축소하고 팔 수 있는 그러면서 연말에 불확실성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총알을 좀 만들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금투세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금투세 얘기 많이 안 했죠? 뭐 다들 막 금투세
금투세가 모든 시장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건 금투세 때문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체감이 약한 주 요인에는 금투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 제가 볼 때 정치적인 상황은 유예로 이미 다 갔어요. 근데 이걸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근데 어제 재보궐선거 끝났으니까 아마 곧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안도성으로 나올 상황인데 그때 가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이든 혹은 그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 상황이든 트럼프가 당선될 위험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중국에는 뭐 지금 뭐 100% 관세 인상, 60% 인상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는 10% 정도의 관세 인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트럼프는 피하 식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될 위험에 대해서도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모로 지금 복합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업종 좋은 걸로 가야 된다. 지금 오늘 있었던 움직임이랑 몇몇 가지 정리를 좀 하면 일단 삼성전자 지금 너무 힘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다 죽겠다.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해요. 부동산 저도 뭐 물론 부동산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 편향이 심해요. 한국은 부동산 이 편향이 국민들의 자산 비중도 너무 높고 이게 이자 부담도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유동성도 대부분 정책 유동성도 부동산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돈 풀면 다 들어가고 이자가 너무 많아서 월 소득 가계 소득 중에서 이자 비용 지출이 너무 커서 가처분 소득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죠. 우리나라 인구 줄죠. 인구가 준다는 것은 뭐예요? 주택의 수요자가 앞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소비 안 되죠. 그리고 상가를 갖고 있는 이런 상가 투자 뭐 또 막 주택이 안 되니까 상가 투자로 막 업자들이 몰았잖아요. 상가 투자했거나 건물주들은 요즘 공시를 너무 많잖아요. 근데 공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월세를 낮춰주잖아요. 그럼 이 상가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요. 값어치가 월세에 비례하게 값어치를 매기기 때문에 이 수익형 부동산은 그래서 공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지금 임대료 부담이 커져 있는 거죠. 임대료를 내려줘야 되는데 임대료 내리면은 이 담보 비율이 또 문제가 되니까 내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월세 다 갖다 주니까 이 상가 뭐 건물주들한테 내가 돈 번 거 다 갖다 주니까 현타 와서 다 접어버리죠. 그러니까 소비 활동 안 되지. 그죠? 자영업 완전 지금 폭망이지. 거기에다가 국내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 지금 찌그러질 우려하면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생산 활동도 위축될 수 있지. 엉망이에요. 사실상 우리나라 투자 환경은 앞으로도 대단히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성장 고착이고. 답답하죠. 듣고만 있어도.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으로 다 가라. 미국 시장으로 다 가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비중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은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미국의 시장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상법 개정해서 이 주식시장의 구조를 좀 바꿔야죠. 그리고 왜냐 부동산이 만약에 지금 정도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막 부양책 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막 엉망이 되든 말든 지금 내팽개 쳐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투자 문화가 바뀌어서 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미국 시장 투자도 필요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미국 투자하고 뭐
가상자산 투자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국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성장 산업이에요. 이거밖에 갈 길이 없어. 주식의 본질은 기업의 이익 활동입니다. 기업의 이익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선별. 여러분, 성장의 희소같이 많이 들어봤죠? 성장의 희소 성장 산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은 예전처럼 대충 땅 파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아니에요. 저성장 고착에다가 인구 감소에다가 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영토도 제한돼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럼에도 지금 뭐 부동산의 모든 유동성이 다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부동산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구조예요. 이거는 뭔가 큰 진짜 막 개혁적 상황이나 환경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장기 투자? 안 돼요. 뭐 우리나라 투신협회들 맨날 장기 투자하라 그래요. 지네들은 장기 투자할 환경을 안 만들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들은 스스로,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투자는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은 잘못되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럼 잘못되지 않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죠. 주식을 투자해서 자산을 늘리려면 지금보다 앞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실적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소성장 산업에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선별,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한번,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그런가? 주식시장이 한번 폭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때는, 우리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의 값어치가 여기다. 뭐, PB밸류 0.8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 2,500을 쉽게 못 넘는 환경이에요. 못 가요. 3,000 못 가. 3,000 못 가요. 시가총액은 3,000 갔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신규 상장을 계속 해가지고, 공급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 유통시장에서는 활성하게 상장을 했지만, 발행시장에서는 이 유통시장 엉망돼서 2,500을 못 넘어가요. 먹거리가 없죠, 별로 시장 전체로는. 근데 2,200 가면 어때요? 2,160, 2,200 여기가 우리나라 20년 역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지수거든요. 여기 가면은 2,500까지 플러스 300 먹을 게 나오죠. 이때는 아무거나 사도 돼요. 이때는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근데 지금 2,500에서 3,000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2,500대에서는 시장 3,000 갈 걸 노리지 말고 종목이 이 부진한 2,500 지수에서 더 돈 벌 수 있는 기업과 산업으로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전력망, 화장품, 조선, 방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산업들만이 현재 2024년 환경에서 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내년 이후까지도 추가적인 성장 기대치가 아직도 유효하므로. 근데 반도체, 2차전지 포함해서 지금 많은 산업재, 철강, 조선, 심지어 금융까지. 금융은 밸류업으로 지금 주가는 올라왔지만 사실 경기가 이렇게 극악한데 금융을 추가 성장 기대감으로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채권 이익 정도 약간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실적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작했기 때문에 예대 마진 축소될 거고. 이런 환경에서 주식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로 분산한다? 각 업종 산업을 분산한다? 돈 못 벌어요. 평균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익성장 섹터에, 이익성장 산업에 집중 선별하셔야 돼요. 그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업종에서만 저는 계속 권장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바이오는 차트나 실적 보면 못해요. 바이오는 그냥 차트 보고 하시는 거고, 밸류업은 그냥 정책 효과이니까 뭐 먹고 팔고
기다려서 또 싸게 다시 사는 걸 노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자 오늘 TSMC 실적 잘 나왔죠. 그러니까 ASML이 아시다시피 노광 장비, 네덜란드 노광 장비 업체인데 얘네가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 전망을 크게 가이던스를 크게 낮췄어요. 가이던스 반토막 냈어요. 반토막 낸 이유가 뭐냐면 인텔이랑 삼성전자가 지금 수요가 없다. 수요가 둔화된다. 그래서 우리 전망을 낮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거시잖아, 이거는. 레거시는 안 좋아. 근데 TSMC는 뭐예요? TSMC는 엔비디아 향이죠. AI 향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얘는 좋아. 이건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버티고 삼성전자는 약하고. 물론 하이닉스도 레거시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콜테스트도 이번에 일단 통과가 당장은 안 되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 공급하는 독보적인 포지션이 당분간 유지되겠네 이러면서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버텨내고 있고 삼성전자 꽁망이 줄까. 그런데 과대 낙폭인 거는 맞죠. 기술 반등. 이게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당분간 반등시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삼성전자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카고에서 박살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박살나고, 또 반도체에서 박살나고, 또 자동차에서도 요즘 좀 박살나고 있어요. 이거 뭐 다 죽여놓았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주식시장에서 지금 다 죽어놨어요.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가실 거면은 2년 이상 가셔야 반도체 다음 사이클을 보셔야 되는 거고, 뭐 좀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오면은 팔아놓고 반도체 상황을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큰 줄기가 지금 너무 약해져 있다. 반도체가 시장을 붙잡아주지 못하고 있고, 2차 전지는 큰 저점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기간 조정권이에요. 바로 반등 팍 튀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줄기 두 개가 약하니까 그냥 개별로 가는 거예요. 개별, 방산, 화장품, 전력망, 조선도 방산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런 쪽에서만 지금은 유지하셔야지 그나마, 그리고 차트로 바이오 수익을 볼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투세 유예하면은 시장 한번 튀어 올라올 때 대부분 반등시 매도 해놓고 연말 미국 대선 이후를 봐야 하지 않을까. 여전히 저는 그 관점입니다. 뭐 크게 오늘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다음 주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